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영 위원장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인사에서 승진을 하신 이우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정혜용 유통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영 위원님께서는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지역 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학교 급식의 지원 대상, 계획,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지역 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우진 소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기센터 소장 이우지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용 유통과장입니다. 정혜용 유통과장은 로컬푸드 팀장과 유통기획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유통 분야에 대한 전문 이해도가 높아서 앞으로 직무에 차질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33호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적성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기영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좀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 하나 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가는 게 난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좀 들여다봤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먼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혹시 틀린지 아닌지를 좀 틀리다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좀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안전한 그 농산물들을 인증도 받고 그러는 것들을 그쪽을 통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아동지원센터 이런 데들이 거기를 통해서 그 농산물들을 이제 구입해 가는데,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지원을 해줬으면 네. 그 공공급식 아까 그 지원센터 거기에서 농산물들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인증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품질이 좋은 것들이 1,500원이다 그러면 네네. 이제 이분들이 1,000원어치를 신청을 하면 나머지 500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만큼 시에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게 혹시? 맞나요? 취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래서- 들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네.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공급식이나 여러 가지 급식의 지역 농산물을 확대하는 게 이제 그래서 우선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학교급식에서 조금 더 정노당이나 뭐 사립 어린이집처럼 이제 공공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이 되겠고요. 학급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뭐 거의 200억 가까이 있고, 거기에 슈퍼닝 이제 쌀이라든지 지역 이제 부식 재료라고 해서 뭐 이제 축산 모유 같은 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다음 여타 식재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차액은 시에서 이제 도비라든지 해주겠다는 해서 거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이 부분도 공공급식 영역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영역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단가이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차액 보전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만 한정돼서도 거 보면 네네. 사실 강제성은 없어요. 거기서 살아는 강제성은 없잖아요, 조례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증되고 싱싱하고 좋은 제품들을 거기를 통해서 만약에 1,000원어치를 신청을 해서 그 이상의 그 값어치가 되는 거를 이제 보급을 받게 되는 거고죠. 그렇게 네네. 되면 이제 시에서는 혹시라도 그 차익분이 있다면 그걸 보조를 그쪽을 통해서 해주는 거고, 또 농민들은 판로가 상당히 좋아지니까 이런 취지로 해서 이걸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좀 조금 그 뭐라고 할까 효율성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강제성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강제성은 없는데 다만 아까 마냥 그 좀 더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고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살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거를 또 보조를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많이 유도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다 거기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을 하다 보면 농산물도 많이 팔리고 아이들도 좋은 인증되고 좋은 제품들을 쓰고 다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된 조금은 뭐 안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만 이제 만약 거기를 사용한다는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족 지원센터 공공급식 지원센터라는 데는 나름대로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또 인건비들이 좀 꽤 들어갈 텐데, 이거 로컬푸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급식 그 지원센터가 있다라고 그러면 위탁을 예를 들어서 뭐 그 로컬푸드에서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체 업무를 로컬푸드에서 한다고 치면 기존에 있던 인력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에서 어차피 농산물들은 많이 그쪽에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굳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굳이 그 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금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다른 시군의 이제 공공급식 지원 조례라든지 지역 농산물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한 시군에 이제 전화로 이제 의견을 여쭤봤을 때 실제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우리 이제 지역 농산물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네, 그렇게 하면 지역 좋죠.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걸 장려해야 된다라고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부서에서는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이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조례는 말씀하신 이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바로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내에서 지역 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개 각계 이제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서 요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면서도 지역 농업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특히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는 상당히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운영 방법상에서 한번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줬는데 뭐 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가 적을 수도 있을 있겠고요. 물론 뭐 그 사용하는 데가 많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마냥 어차피 농산물이라는 거는 뭐 로컬푸드라는 게 없으면 모를까 이제 그쪽을 통해서 꼭 농산물을 어차피 그 사용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의 그 방향만 약간 틀렸다 뿐이지 그 제품은 똑같이 그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만 양쪽을 가다 보면 위탁을 받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이쪽에서의 운영비와 또 로컬푸드의 운영비, 그리고 로컬푸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그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또 운영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기업으로 치면 적자 구조거든요. 이게 우측이 지금 현재 나가는 그런 구조들이 보면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실제 그 수익이라든가 뭐 팔리는 어떤 그런 양들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 좀 그 여기 계신 의원님도 약간 우려가 있는데, 이 방법은 제가 뭐 지금 제시하는 게 옳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양쪽을 한번 그 어떤 게 좋은 건가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좋은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 보충 드리죠. 저 잠깐만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취지는 어떻게 됐든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12조에 있는데 이 지역 농산물 등이 생산, 가공, 유통 이 세 단어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저희가 로컬 푸드 재단에서 지금 이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원 재료를 이 생산자에다가 갖다가 납품해 가지고 이 판로를 판매를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나 공공급식 같은 경우 강제 두면 안 되잖아요. 강제성을 두면 안 되지만 대부분이 이제 대량으로 해서 공공 이 급식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전에처럼 이렇게 수급을 해다가
다 거기에서 요리를 할 때 다 그거를 손질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시스템은 대량으로 친환경을 1차 가공된 거를 다 받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영양사에 의해서 재료를 내일 뭐뭐 요리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딱 주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딱 몇 인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희 이제 로컬푸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재단에서 판매하는 거는 뭐 소량의 판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걸 갖고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정도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지금 많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소득 증대가 일어나는데 기본적인 사항 갖고는 로컬 푸드는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어야지만 그랬다고 바로 뭐 하루 아침에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용역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런 거를 거기서 그 역량을 키워야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로컬 푸드 재단이 이제 발돋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근거 조항을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좀 제정을 하게 됐다는 이유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급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체 급식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급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대표 발의하신 이규영 의원님께서 우리가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뭐 대학교까지 이게 이제 각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급식을 납품에 그 대열에 그 들어오려면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야 돼요, 사실.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서 그 업체가 우리 평택시에 이제 각 단체 급식에 그 공급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공개 입찰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공개 입찰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수의 계약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평택시에서 우리 이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이제 평택시에 대한 농산물 주 품목을 하고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축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평택시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단체 급식에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지만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직매장 개념이고 급식 지원센터라는 거는 단체 급식을 위한 그 팀만 센터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 생각이 뭐 다 옳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고요. 방법론상에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로컬푸드라는 걸 제가 매장을 지금 특정 데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업무상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그 로컬푸드에 있는 임직원들 운영하시는 분들 매장이 아닌 이제 그분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인력 자원들을 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어떤가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용역에서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뭐 저는 이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네. 제가 저 유통과장입니다. 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별도의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재 그 운영 중인 로컬푸드 재단 거기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별도 조직 만드는 거 아닙니다. 네네.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로컬푸드 재단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게 활성화가 비대책되고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로컬 푸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좀 살려고 그래도 공급 체계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 로컬 푸드라든가 학교 급식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지마크라든가 햇섭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런 그 제도를 거쳐가면서 농업인들이 이거 막 거기 조금 납품하려고 이것까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해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유동에 우리 평택 저기 장학관이 있잖아요. 장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식당 구내식당 위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탁 심의원으로 제가 이제 참석을 해봤었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 되도록이면 우리 평택시의 농산물 슈퍼우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해다가 그 차원에서 갖다 하라고 했는데 이게 유통 과정이라든가 그 당일 이렇게 수요 이렇게 만큼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저기 서울시 농산물 가락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도 혹시 이것도 조달을 해서 쓰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단가가 뭐 식사비가 한 끼 얼마인데 얼마 선에서 이렇게 한다고 철두철미하게 하긴 하는데 이게 지역 농산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로컬 푸드도 지금 이충 직매장 같은 경우 우리 농산물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타시군의 어떤 농산물도 갖다 몰래가 팔고 뭐 이런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적발도 되고 어떤 때는 또 수입 이득 창출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도 막 이래든가 수입 뭐 이런 것도 좀 팔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왈가왈부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그 학교 지금 저희 그 평택시에 있는 학교 전체 학교 수하고 학생 수하고 이거 다 직계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조달할 수 있는 하루 물량이라면 이거 대단한 농산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과연 공급 체계가 잘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우리 그 로컬을 통해서 받는다는데 우리 로컬이 진짜 시민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로컬 재단이 미약해요. 운영 상태도 그렇고 운영 체계도 그렇고 농산물 공급받는 것도 그렇고 가보면 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그 많은 학생들한테 공공급식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에 이걸 지원하게 됐는데 과연 공급이 원활하게 될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의문인데 허울 좋게 우리 또 이제 뭐 재단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인건비 들어가고 뭐 운영비 들어가고 또 이럴까봐 이제 우리 이제 그 의원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 알고 저도 일부 걱정이 살짝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센터 생기고 그래서 정확하게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저기 수요 공급 이거 체계를 잘 맞추셔서 과연 농민들이 납품하지를 못하는데 뭘로 어떻게 우리 평택시의 농산물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난무하게 어떤 캐터링 같은 데를 쓰게 될 수도 있고 캐터링한테 또 위탁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요 위생 뭐 철저 뭐 이렇게 막 음식 남는 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감사를 받다 보니까 위생검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 캐터링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캐터링이 과연 우리 농산물 쓰겠어요?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남아야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요양시설이 다 캐터링 쓰는 거예요. 음식물 남는 거 이제 감사 대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센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설립하는 건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문제를 각별하게 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더 질문한다는 게 질문을 못했어요. 그 20조에 보면 15조하고 20조를 같이 한번 좀 봐보죠. 1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 실국장, 소장 및 과장,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조에 보면
위원회 수당에서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도 공무원은 안 되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공무원만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근데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청 지원청도 공무원이에요. 아,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논리면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과장도 줘야 되는데 이분은 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항대로 하면 이분들은 못 준다는 거지. 이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평택시 규정을 좀 공무원이 바꿔야 될 것 아닌으로.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올라.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 경기도 내에 지금 이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경기도 내 10개. 10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참고 우리 검토 보고서를 보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50만 이상 7개 도시에서 급식 이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뭐 이렇게 좀 검토 의견이 나와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로컬푸드 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이 조례에는 이 조례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13조 보면 급식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의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뭐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심의회에서 이제 거치면 그게 굳이 뭐 조례까지 필요하냐는 얘기야. 그렇죠? 다 되는 건데. 일단 말씀드리고요. 로컬 푸드 재단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뭐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로컬 푸드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이 몇 개나 있죠? 직매장 센터나 뭐 이런. 현재는 로컬 종합센터 네. 시설 관리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5성 직매장하고 이제 배달이 직매장 그렇게 현재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이런 것을 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된다라고 보십니까? 역량이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인력 구조나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공공입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잘하면은 좋겠지만 그동안에 그 재단 운영 그 현황을 보면 쉽지는 않겠더라. 그런데 이거를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 같은데 또 로컬 푸드 재단에 또 위탁을 한다?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용 추계를 보면 우리 자료 제출한 비용 추계하고 우리 검토 보고서에서 제출해 주신 비용 추계서하고는 조금은 좀 상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여기에서 언급한 대로 평택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폐지된 그 조례 안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지금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업 대상이 조금 확대되는 걸로 확대되는 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폐지된 조례 안에 내용이 여기에 뭐 거의
80%는 지금 담아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다 담아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231억이 소요가 되는 아주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예산은 뭐 기존의 예산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이 급식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센터를 이제 설립하게 되죠. 그렇죠? 네네.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는 그 비용 추계는 없고 우리 검토 보고서에는 좀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내년도에 이제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라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1차년도에 2억 3천, 2차년도에 4억 6천, 그리고 5차년도까지 가면은 8억 6천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원센터 예산으로만. 전문위원님 이거 어디서 자료 비용 추계하신 거죠? 예, 경기도권에서 나온 건가요? 했습니다. 예. 여기 운영에 보면- 대한 이제 부분은 그 정도 될 것 여기를 같고요. 보면 네. 이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이제 내년은 이제 시행 초기니까 그렇다고 하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 4억 6천 예산이 추계가 되는데 인건비가 4억이에요. 나머지는 뭐 운영비하고 뭐 전상구축비 같은 게 6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 전부 다 인건비예요. 그래서 2028년도 가면은 급식 지원센터 예산 8억 6천 중에서 인건비가 8억으로 추계가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추계인지 과장님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 비용 추계에서 안에는 이제 공공급식 지원센터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네.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래서 운영적인 이- 측면에서 네.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어떤 이제 평택시 농산물이 공공급식 활용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학교급식에서 시행되는 방법과 같은 차액 지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 예산만 저희가 추계를 해도 한 15억 정도. 일반 사업 예. 일반 사업 예산은 이제 별도로 또 잡혀 있더라고요. 네. 별도로. 그래서 뭐 10억. 그 5차년도에 한 10억. 그 2025년 2차년도에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제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예산은. 근데 지원센터 비용 추계 자체가 인건비가 거의 다 뭐 한 90%가 다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명을 다시 해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 지원센터 설립 취지가 건강한 먹거리를 뭐 학교나 사회복지기관에 공급 양질의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자들도 있고 공급자들도 도움받고 수혜자들도 이제 도움받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게 어떤 고용 창출의 어떤 의미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이 꼭 필요할 것이다. 추후에.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